네, 봄이 되면서 야외로 나들이 계획 많이들 하실 텐데요. 이럴 때 꼭 주의할 게 있습니다. 바로 야생 진드기에게 물리면 걸리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인데요. 치명률이 30%가 넘습니다. 그런데 아직 치료약이 없어서 더 무서운 감염병인데요. 오늘 이 시간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함께 이 야생 진드기 감염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봄이 되면 아무래도 소풍 많이 가잖아요. 네, 돗자리 깔고 산과 들로 많이 나가는데 그래서 이 환자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라고도 하는데 2년 새 2배 이상 늘어났다고요. 예, 사실 이제 저희가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이 병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고요. 예. 중국이랑 일본에서 이제 환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혹시 검사해봤더니 그때부터 이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의 환자는 발생했을 것 같은데 진단되는 환자들이 늘어나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사실 보이기는 합니다. 이게 어떤 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드기 안에 이제 바이러스, 이 병을 일으킨 바이러스가 있고요. 그 진드기에 물리게 되면 사람이 이제 초기에는 열 나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전신에 여러 다장기 부전이 일어나면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병입니다. 사망까지 가는 정말 무서운 병인데 네. 처방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딱 이 병을 낫게 하는 치료제는 사실은 없는데, 예. 근데 되게 바이러스 병들이 치료제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만약에 수분이 부족한 수분을 공급해주고, 열이 심하면 열을 해열제를 내려주고, 뭐 호흡곤란이 있으면 인공호흡기 치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신부전 빠지면 투석을 놀린다든지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서 환자가 최대한 끝까지 버티게 하면 바이러스에서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결국엔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줘서 어떤 병을 바이러스를 이제 이길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이제 버텨줄 수 있는 치료들을 해야지 되는 병입니다. 직접적으로 그 바이러스를 잡는 것은 없지만 예. 스스로 이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보조 장치를 하는 건데 네. 중증 열성 혈소판 증후군 매개체가 진드기로만 감염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작은 소치 삼진드기 이제 해서 물려서 걸리는 경우가 많긴 많은데요. 예. 아주 드문 사례는 이제 이 환자에서 혈액이나 이런 것들이 중간에 출혈성 소견이 생기니까 출혈이 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혈액이 직접 노출되면 이제 감염되는 경우가 있어서 현재 국내에서도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제 환자 마지막에 응급처치하다가 피가 튀면서 의료진들이 감염된 사례가 사실 보고된 적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감염 위험성이 있다는 건가요? 있긴 있지만 이제 일반인들이 이렇게 피해 막 노출될 일은 많지는 않으니까 예. 일반인들이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병원 내 또는 집에 계시더라도 이런 혈액이나 이런 거에 감염된 사람 혈액이 노출되면 걸릴 수 있으니까 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기는 모르고 합니다. 뭐 수혈을 할 경우에는 뭐 걸릴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도 있기는 있죠. 예. 네, 진드기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쯔쯔가무시 병도 있고요. 털 진드기 유충에 물리면 발생한 쯔쯔가무시 예. 병도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증상이 있고 치료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있습니까?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가을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을 추석 앞두고 성묘 갔다 오면서 물려서 근데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는 물린 부위에 가피가 생겨서 꺼멓게 딱지가 잡히거든요. 예. 그리고 전신에 울긋불긋한 반점이 나타나서 쯔쯔가무시를 한번 본 분들은 대부분 이거 쯔쯔가무시라고 보통 알 수가 있는데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진드기 물린 자리에도 별로 태가 안 나고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난 발진 같은 게 별로 없고 열만 나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어떤 병인지 잘 몰라가지고 좀 헤매다가 중증 그러니까 아주 상태가 나빠져서 병원에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좀 높게 잡히는 경우도 많고요. 주로 어떤 분들이 이 증세를 호소하면서 오시나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작은 상진등기가 이제 풀이나 숲 이런 데 예. 있겠으니까 가장 많이 걸리는 분들은 이제 농사하시는 분들이거나 아하. 산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증상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그러는데 주로 한 70대 넘으신 어르신들이 물리고 증상이 발현되면 사망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봄철에 이제 농사를 시작하시니까 그런 네. 증세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야생 진드기에 물리면 일시적으로 어떤 대처를 해야 되나요? 일단 이제 그 물리게 되면 가끔 이제 진드기가 물린 상태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때 바로 그냥 벌레를 떼버리면 그 바늘이라 그러죠. 보통 애들이 침을 놓는 예, 그 예. 부분이 안 떨어져가지고 제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그 같이 핀셋 같은 걸 같이 뽑아주셔야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병원에 얘기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물린 부위에 사실 거의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더 그렇겠죠. 많아서 그게 사실 더 문제긴 합니다. 일단은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야생 진드기에 물리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수풀이나 이런 활동을 할 때 그리고 야생진드기 활동 시기가 가장 활발한 시기가 3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야외 활동이 제일 많을 때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야외에 뭐 캠핑을 가든지 아니면 야외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경우는 피부 노출이 안 되도록 이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기계피제나 곤충계피제라고 하는 뿌리는 약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노출된 부위에 뿌려주면 좀 덜 물릴 수 있다고는 돼 있습니다.
합니다. 예. 그다음에 또 집에 오시면 썼던 옷들, 야외에 썼던 옷들은 잘 털어가지고 진드기가 더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잘 털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진드기가 작아서 그냥 터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1차 예방이 되는 예, 일단 거죠? 예방은 되긴 되는데요. 진드기가 좀 조그맣긴 한데 예. 피를 먹으면 조금씩 커지거든요. 예, 그래서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 진드기가. 예. 전 세계적으로 곤충 감염병이 극성입니다. 네. 지금 지카 바이러스도 문제고 야생 진드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도 있고요. 쯔쯔가무시도 있고요. 네. 이 외에도 세계에 보고된 뭐 곤충을 매개로 하는 감염병이 있다면은 또 어떤 게 우리 잘 있나요? 알고 이제 댕기열 같은 경우도 문제고 항열 예. 이런 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진드기 매개 뇌염 같은 것들도 있어서 이런 곤충 매개 질환이 갈수록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하고 연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기의 생태가 좋은 조건들 형성되고 진드기들도 좀 따뜻한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계속 진드기의 그 서식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기의 서식도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대비들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따뜻해지면서 야외로 많이 나들이 가고 또 농사일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무엇보다도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